표주님대로 했고 안정적했고 이건 작은 주제 지분 적립형 해야 되고 사전 청약이 이건 정말 작은 주제인데 별거 아닌데 잘 갖고 있다가 부동산에 올랐어라 꿈을 안고 올랐어라. 안녕하세요. 부동산 연구소 김앤정의 정변입니다. 되게 좋은데요? 지금 시작한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김경민입니다. 그 용산 정비창 네. 태능 CC 등 신규 공급 박차라는 기사도 있어요. 예. 용산 정비창이 몇 채야 지금? 근데 용산 정비창 사이즈가 축구장 30개, 50만 제곱미터예요. 꽤 커요. 예. 그래서 거기를 저는 단계적으로 이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서부 이촌동을 좀 봤어요. 서부 이촌동 이제 그 시범 아파트하고 그리고 대림 아파트 쪽 한번 보고 그리고 후암동. 제가 봤을 때는 근래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근래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서부 이촌동의 경우에는 좀 약간 비싸다 생각을 했고 여기가 용산 같은 경우에 뭐 미래에 뭐 바뀌겠죠. 바뀌는데 용산의 미래는 강남일 거 아니에요. 사실 강남을 넘어서기는 어렵고 그죠? 그럼 얘하고 강남하고 비교를 해야죠.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단독주택 같은데 평당으로 보니까 한 1억 하더라고요. 근데 1억이면은 가로수길 이면에서 잘 돌아다니면은 평당 1억을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, 사실은. 아니면 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이거든요. 용적률 400%인데 거기 잘 돌아다니면 8천만 원짜리도 있어요.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자산이 아직 많지는 않고 투자 성향 위험 회피거든요. 저라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묶여요, 우선은. 왜냐면 지금 뭐 했을 때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거기가 뭐 아주 그 대단한 상권도 아니고. 근데 저라면은 강남에 투자를 하면은 우선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임대료는 어느 정도 꼬박꼬박 나올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강남을 가죠. 네. 근데 돈이 정말 많으면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가라고 봐요. 네, 고가. 돈이 많으면 돈이 정말 그거 하고도 그걸 그렇죠. 그렇게 샀는데도 뭐 자산의 90%가 딴 데 또 있고 그렇죠. 그러면 해볼 만한 그러면은 뭐 그냥 넣어둘만 한데 근데 저는 여전히 생각하기에 이게 거기 사서 뭐 바뀐다고 했을 때 용산이 정말 강남처럼 될까 그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 꿈이 얘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 얘는 여기 있겠냐고 얘도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. 네. 1억이면 좀 평가가 좀 높다, 과하다. 저는 약간 과하다고 봐요. 네. 그렇다고 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. 효과 안 내려요. 제가 안 내리죠. 안 내리죠. 부동산 가격이라서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하방도 있고 있죠. 예. 기대감 부풀러 그렇죠. 있고 이미 거기 돈 넣어서 산 사람들이 네. 그 이하로는 안 부르죠. 예. 3억 있으면 어차피 지금 대출 레버리지 못 일으키잖아요. 아파트는 못 일으키고 저희 소장님이 저번에 금가옥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. 한국의 50%가 아파트고 50%는 비아파트다. 근데 아파트가 아닌 곳은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있지 않으니까 6호선 라인분의 아파트 아닌 주택들도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자.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죠.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그 토지 크기를 봐야죠, 사실은. 아마 3억 있으면 레버리지 일으켜 봐야 아마 3억 더 나올 거예요. 그럼 6억인데 6억 정도 사이즈의 주택 사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. 더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. 공유 지분으로 꼬마 빌딩 같은 거 같이 사도 되잖아요. 같이 사는데 지분으로 하면 안 되고요. 왜냐면은 5명이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. 그죠?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건물이 괜찮게 들어서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 너무 힘드니까 빠져나갈래라고 하면은 그럼 약정을 하면 됩니다. 제가 약정서 써드릴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공유 지분권자들끼리 예. 타에 매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물론 이제 매수한 사람들한테 구속력이 있잖아요. 매매해버리면 할 수 없어요. 근데
우선 공유자들한테 먼저 살 기회를 근데 주게 하고. 그 경우에 사실은 매수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아, 공유 지분이니까. 어차피 법인으로 해서도 취득세 내는군요. 주식 가치에 그렇죠, 대해서. 그렇죠. 그럼 똑같은 게 되나요? 예, 그렇죠. 아, 약정서.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쟁에 그게 없다고 하면 분쟁 없고 뭐 1층, 2층, 3층 다 있을 거면 그거의 사용료를 평가해서 서로 공정하게 사이가 틀어지지 않게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예요. 그 공유 지분권자들끼리 공정하게 모든 경우 수를 생각을 해서 그 저기 약정을 좀 자세하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또 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한 사람이 3억을 가지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. 저 뭐 주택을 사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 한 2억씩만 모여서 5명이만 10억 되고 레버리지를 한 10억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더 일으킨 데가 사야죠. 예. 그렇게 해서 아니면 3억씩만 하더라도 5명이서 15억이면 그러면 꼬마 빌딩을 살 수 있고 그런 투자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돈 있어요? 3억 있어요? 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자신이 있습니다. 제가 자신이 없어서 네. 제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가지고 둘이 막 사이가 틀어졌어. 공유자들끼리. 네. 어떻게 해결하는 거 다 미리미리 다 하고. 그렇죠. 그런 거를 자문하는 것도 제 영역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예, 정변의 코앞 빌딩 뭐 네. 성공기에 네. 예, 눈이 굉장히 반짝이십니다. 예. 제가 보한 가장 좋은 눈빛이었어요. 경매도 한번 자세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. 네, 지금. 경매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경매. 경매는 중간중간에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경매로 아파트를 샀었거든요. 2010년에. 예. 그게 피말리더라고요.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우선 첫 번째가 집 상황을 가서 봐야 되잖아요. 그럼 거기 있는 세입자가 노후하면 못 들어가잖아요. 그거부터가 우선 리스크였고. 감정서가 있잖아요. 네? 매각물건 명세표나 감정서가 다 있잖아요. 근데 가서 봐야죠, 그래도. 내부? 네, 내부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.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그 집주인이 돈을 갚아버리면은 다 그건 원래. 네, 그건 원래인데 그거 자체가 리스크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들였던 노력,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저는. 네. 이게 이제 마음 아픈 과정이죠. 누군가의 빚을 못 갚은 거를 재산을 좀 비교적 싸게 사오는 거니까 도덕까지는 동원 안 하더라도 아주 바람직하고 칭송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뭐 재테크의 방법으로 좀 쓰고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경매했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.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.